저는 경비원이에요. 꿈을 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경비 근무를 하죠. 저는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될 거예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왜 천자문에는 하늘과 땅이 맨 먼저 나올까요? 그만큼 우리 삶이랑 가까우니까 그렇겠죠? 저는 반지하에 살아요. 땅보다도 미치죠. 생업은 경비원이고 미래를 위해서 글을 써요. 이런 제가 2달치 월급 모아서 런던행 티켓을 끊었어요. 땅보다 낮은 데서 하늘로 날아오른 거죠. 그 꿈만 같던 3박 4일간의 여행기를 시작해볼게요. 런던에 간 이유는 찰리 채플린이 살던 데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16년째 영화라는 꿈을 쫓고 있어요. 주변에는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하라는 사람과 노는 걸 끊고 더 열심히 하라는 사람으로 나뉘죠. 전 그 가운데에 서 있어요. 그렇게 이상과 현실 어디에 가까이 가야 할지 모른 채로 있다가 찰리 채플린의 자서전을 보고 런던에 가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가 살던 집도 보고 동네도 걷고 처음 배우로 주목받은 듀크 오브 요크 극장도 가보고 특히 코번트 가든에서 찰리 채플린 분장을 한 거리 공연가는 꼭 만나고 싶었죠. 근데 런던은 제 생각보다 훨씬 환상적인 도시였어요. 도착 다음날 호스텔에서 눈을 떴어요. 샤워장이 너무 좁아서 혼자 씻는데도 어휴 한숨이 나왔어요. 옷을 입고 상해 경유할 때 쓸린 뒤꿈치에 반창고를 붙이고 밖으로 나왔죠. 워털루 거리는 조용하더라고요. 설렜어요. 런던이라니. 내가 런던에 와 있다니. 전날 밤에 봤던 런던 아이랑 빅벤은 그다지 감흥이 없었어요. 현대건축의 백미라는 대관람차 런던 아이는 너무 머리 위에 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템스강 너머에 있는 빅벤은 그냥 벽시계 같았죠. 너무 배고팠나봐요. 찰리 채플린이 살았다는 캐닝턴은 도보로 30분 거리였어요. 빈민가라고 들었는데 참 예쁘던데요. 터널도 예쁘고 고양이랑 세차장, 거리에 떨어진 낙엽 다 감성적이었어요. 목적지는 캐닝턴 레인 카페라고 그 동네 맛집이었어요. 어떤 미식가가 가성비 좋다고 해서 기억해뒀죠. 공원 보면서 사진을 막 찍고 있는데 멀리서 프렌치 불독과 산책하던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Hey, watch out! 전 동의 없이 찍어서 화난 줄 알고 미안하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라고요. 결투인가? 긴장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말했어요. 대충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봐 애송이 잘 들어. 여기 위험한 데야. 그렇게 정신 놓고 칠렐레 팔렐레 다니다간 갱들이 휙 하면서 널 때려 눕히고 핸드폰 뺏어갈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서늘해졌어요. 빈민가가 맞긴 맞구나. 우린 대화를 몇 마디 나눴죠.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찰리 채플린 살던 집 보러 왔어요. 누구? 찰리 채플린이요. 오 그래. 아무튼 조심해. 여긴 갱들이 있다고. 아저씨는 제 사진을 찍어주고 카페에 바래다 주기까지 했어요. 천사였던 게 분명해요. 캐닝턴 레인 카페는 진짜 싸고 맛있었어요. 영국식 아침 식사가 다른 데는 12파운드 정도 하던데 9.5파운드에 먹었죠. 한국 돈으로는 17,000원 정도? 맛도 맛인데 거리가 너무 예뻤어요. 사람들이 다 패셔니스타예요. 어찌나 옷을 잘 입는지. 런던에서의 첫 아침을 맛있게 먹고 캐닝턴 레인을 걸었어요. 동네를 한참 구경하다가 어느 성당 앞 오거리에 잠깐 앉았죠. 찰리 채플린이 이런 데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 생각 안 들더라고요. 마냥 예뻐 보였어요. 멍청하게도 찰리 채플린이 살았던 집은 못 갔어요. 주소를 까먹었거든요. 타우널 트랜스 뭐였지? 자서전을 호스텔에 두고 온 게 후회됐어요. 일단 돌아가서 체크아웃하고 다시 오기로 했죠. 여기서 꼬였어요. 원래 3일 내내 캐닝턴에 숙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둘째 날부터 예약 가능한 호스텔이 없는 거예요. 비수기라 당일 예약이 될 줄 알았는데 호텔이 있긴 했는데 30만 원이었죠. 그렇게는 못 줘요. 어쩔 수 없이 거점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런던 북부의 킹스크로스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런던 따릉이를 발견했어요. 시내 여행할 때 타려고 했는데 잘 됐다 싶었죠. 한국 돈 5,400원이면 하루 종일 탈 수 있었어요. 호스텔에 이틀치를 예약하고 나니까 마음이 놓였죠. 자전거 타고 30분을 왔는데 다시 캐닝턴 가는 건 오버한 것 같아서
그날은 북쪽을 구경하고 다음날 가기로 했어요. 가까운 캠든타운에 가봤어요. 런던의 홍대 같은 데인데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와, 신기한 거 많이 봤어요. 스티비 원더처럼 선글라스 낀 강아지도 보고 머리를 빗자루 모양으로 세운 락스타도 보고 정말 요지경 세상이더라고요. 맥주 마시러 펍에 갔는데 화장실 거울에 축구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화장실도 예쁘네. 런던 음식 맛없다고 하던데 치킨 윙 너무 맛있던데요. 닭도 커서 거기서 한 끼 때웠어요. 캠든 구경을 재밌게 하고 다시 자전거에 올랐어요. 멀지 않은 베이커가에 가기로 했죠.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셜록 홈스의 가상 거주지예요. 베이커가에서 영국 사람처럼 빵 모자도 사고 피시앤칩스도 먹었어요. 하나하나 모든 게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런던에 온 이유를 잊지 않았어요. 코번트 가든에 가서 찰리 채플린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Hi, I'm from South Korea. 런던에 온 이유는 당신 때문이에요. I came to London because of you. 당신을 보러 왔어요. I came to see you. 저녁엔 그냥 자전거 타고 시내 중심을 아무데나 누볐어요. 서울 청계천 달리던 내가 빵모자 쓰고 런던 거리를 달리다니 구름 위에 있는 기분이었죠. 번화가로 무작정 가다 보니까 휘황찬란한 데가 나왔어요. 런던의 압구정 로데오라고 불리는 소호거리였어요. 런던 멋쟁이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구경하다가 낯익은 건물을 발견했어요. 리버티다. 오기 전에 영국 소개하는 다큐를 봤는데 리버티라는 사람이 1875년에 설립한 나무로 된 백화점이 있다고 했었어요. 디자이너 브랜드와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을 파는 데라 제가 살 건 없었지만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 들어갔어요. 찰리 채플린도 패션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대요. 들어가니까 귀금속이 먼저 보였고 2층에 여성 의류가 진열돼 있었어요. 나무 기둥 사이에 고풍스럽게 진열되어 있는 게 묘하게 신비스러웠어요. 천사들의 날개 같았다고나 할까? 한 바퀴 돌고 남자 의류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제 취향을 발견했어요. 선글라스들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감탄하고 있는데 중간쯤 볼 때 뭐가 찌릿하는 거예요. 클래식하면서 트렌디하고 대중적이면서 내면이 단단해 보이는 선글라스. 잃어버린 날개를 찾은 기분이었죠. 와, 진짜 멋있다. 넋을 놓고 보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뭔 생각하는 거야? 야, 여기 리버티야. 롯데백화점 아니야. 성공해서 다시 와야지 다짐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비싸 보이긴 했는데 내가 이것도 못 먹냐 싶어서 샀죠. 2단 콘이 5.5파운드. 만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토요일에 소호거리를 돌았어요. 아늑한 와인바에서 웃고 즐기는 연인, 친구들,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가족들. 이상적인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이런 순간을 위해 살고 있구나.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려는데 눈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두운 거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숙인이었죠. 애써 고개를 돌리고 자전거에 올랐어요. 숙소에 돌아와 잠시 쉬다가 펍에서 맥주 마시면서 첫날을 마무리했어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숙소 근처의 레바논 음식점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계획을 짰죠. 독특한 향신료가 낯선 느낌을 주더라고요. 전날 신세계를 맛본 데다가 레바논 냄새까지 맡으니까 다른 데를 또 보고 싶어졌어요. 로맨틱 코미디의 명소 노팅힐을 보고 오기로 했어요. 거기서 점심 먹고 캐닝턴으로 돌아와서 찰리 채플린이 살던 집을 볼 계획이었죠. 그리고 런던 중심부로 가서 그의 라이징 무대였던 듀크 오브 요크 극장을 보고 거리 공연하는 찰리 채플린을 영접하면서 마무리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참 웃기죠? 운명이란 게 있나봐요. 노팅힐 가는 길에 자꾸 다른 곳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런던 시내를 가로지르면서 여러 풍경을 봤어요. 오래된 성당, 고풍스러운 주택들, 한적한 골목길. 그 중에 하이드 파크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발목이 잡혔죠. 말이 다니더라고요. 이건 봐야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세웠어요. 그리고 공원 내부를 구경했죠. 하이드 파크에는 말이 많았어요.
다람쥐도 많고 오리도 많고 평화가 많았어요. 바쁜 일상도 빈부격차도 영토 전쟁도 없었죠. 여기가 천국인가? 잠시 정신을 멈추고 내가 어디 와 있나 생각해봤어요. 40살 후회 없이 살았는데 남은 건 꿈밖에 없네. 돌아갈 데도 없어. 이제 끝까지 가야지. 찰리 채플린 형님 만나서 기 받고 가자. 하이드파크를 지나 노팅힐로 가려는데 또 뭔가가 저를 잡았어요. 켄싱턴의 홀푸드 마켓. 켄싱턴은 첼시와 함께 런던 최고의 부자 동네 중 하나예요. 홀푸드 마켓은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푸드바가 있다고 들었죠. 전날 느끼한 걸 많이 먹어서 채식을 좀 하고 싶었어요. 커리랑 야채, 미니와인을 한 병 사서 푸드 테이블로 갔어요. 먹으면서 본 켄싱턴 사람들은 다 여유롭고 풍족해 보였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없었죠. 다 먹고 나오는데 첼로를 켜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힘들어 보였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걸 보니까 씁쓸했어요. 예술은 어딜 가나 배고프구나. 다시 노팅힐로 가야지 하고 페달을 밟았는데 이번엔 지나쳤어요. 지도를 볼 새가 있어야 말이죠. 눈앞에 나타난 곳은 패딩턴이었어요. 백인보다 유색인종이 더 많이 사는 곳이에요. 패딩턴 영화에 나오는 곰은 페루 출신이래요. 영화를 검색해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영국 여왕이 패딩턴이랑 차 마시는 홍보 영상이었는데 패딩턴이 전 사실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모자에 숨기고 다녀요 라고 하니까 여왕이 나도 그래 라면서 핸드백에서 샌드위치를 꺼내더라고요. 정작 노팅힐에 갔을 땐 별 감흥이 없었어요. 휴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가 만난 서점은 관광지가 돼 있었고 거리는 아담하고 조용한 느낌이었죠. 거기까지 간 게 아쉬워서 에코백을 사왔어요. 그리고 빔이라는 카페에 갔어요. 카푸치노와 대표 메뉴 빔 베네딕트를 시켰더니 종업원이 말했어요. You are lucky, the last two. 운 좋게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를 주문했대요. 와, 먹으면서 감탄이 나왔어요. 남은 하나도 제가 먹고 싶었어요. 빔이라는 이름을 되뇌면서 가게를 나왔어요. 이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늦어서 캐닝턴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살던 집이냐, 거리의 모조 찰리 채플린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결국 캐닝턴은 다음날 귀국 전에 들르기로 하고 코번트 가든으로 향했어요. 런던은 5시 되니까 해가 넘어가더라고요. 런던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이렇게 빨리 찾아오다니 아쉬웠어요. 페달을 세게 밟았어요. 주택가를 지나는데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Are you lost? 길 잃었냐고. 전 답했죠. 아니요. 코버트 가든에 가요. 찰리 채플린 만나러 가요. 가는 길에 런던의 명소를 다 지나갔어요. 버킹엄 궁전, 트라팔가 광장. 코버트 가든 근처에는 역사적 명소가 다 있더라고요. 또 언제 올까 싶어서 빠짐없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동했죠. 환생한 찰리 채플린을 빨리 만나보고 싶었어요. 트라팔가 광장을 지나니까 사람 많은 곳이 나왔어요. 거기서 우연히 목적지를 발견했어요. 듀크 오브 요크? 1905년 찰리 채플린이 16살 때 셜록 홈스의 빌리라는 역할로 처음 스타가 된 곳이죠. 가까이 갔어요. 자서전에서 읽은 장면이 오버랩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린 찰리가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휴무라 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 앞에 서서 불 꺼진 내부를 한참 눈에 담았어요. 드디어 코번트 가든이 가까워졌어요.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가면서 속으로 준비한 말을 되뇌었죠. I'm from South Korea. I came to London because of you. I came to see you. 거리엔 인파로 가득했어요. 찰리 채플린이 어디서 공연하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상점가 안에도 들어가 보고 아무리 찾아도 찰리 채플린 분장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이 설마 어디야? 어딨어? 빨리 나오세요. 없었어요. 대신 스코틀랜드 의상을 입은 사람이 거리 공연을 하고 있었죠. 공연자가 바뀐 거예요. 허탈했어요. 만나면 꼭 같이 사진 찍고 싶었는데. 갑자기 목표가 사라진 저는
멍하니 인파 속에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죠. 야외 음식점에서 한 성악가가 부른 오솔레미오는 노래가 끝난 후에도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 솔레미오, 오 나의 태양, 나의 태양. 사실 저는 찰리 채플린 팬이 아니었어요. 영화와 코미디의 팬이었죠. 찰리 채플린은 영화사의 획을 그은 코미디 대가니까 존경심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코번트 가든의 찰리 채플린을 만나는 게 영화 감독 되는데 도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찰리 채플린도 아닌데. 그걸 아는데 그냥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한테 찰리 채플린은 이상이었어요. 현실에서 바라본 이상.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방 안의 풍경이었죠. 16년 전 영화 감독의 꿈을 키울 때부터 그 방은 있었어요. 방 안엔 찰리 채플린도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있고 귀여운 개와 아이들, 사랑스러운 여자도 있었죠. 코번트 가든에 찰리 채플린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방에 균열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었나 봐요. 런던에 온 이유도 사실 찰리 채플린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저도 몰랐어요. 티켓 끊으면서도 뭔가 있는데 하는 알 수 없는 느낌만으로 온 거였죠. 막연하게 내가 좀 휴식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너무 오래 꿈을 꿨어요. 24살 때부터.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20대에 군생활 하면서 독학하고 저녁 후에 조금 집중하면 금방 꿈을 이룰 줄 알았죠.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30대를 경비원 생활하면서 거의 다 보내고 그 중에 절반은 잔인한 도서관에서 혼자 보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믿어요. 이 오랜 시간이 언젠가 빛을 볼 거란 걸. 후회도 없고 좌절도 없이 계속 이대로 별을 향해 가면 돼요. 중간에 아버지 돌아가신 건 좀 마음 아프지만. 젤라또 가게가 보여서 들어갔어요. 전날엔 2단짜리 샀는데 3단으로 샀어요. 6.6파운드, 12,000원. 큰맘 먹었죠? 먹으면서 거리를 구경했어요.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잠시 꿈을 내려놓고 거리 공연을 즐겼죠. 다리가 아파서 펍에 들어갔더니 자리가 부족했어요. 한 노부부와 합석을 해서 같이 앉게 됐는데 남편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아내분은 달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안 되면 어때요? 남은 날이 많잖아요.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나왔어요. 런던의 마지막 밤은 코앞에 와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갈까 생각했어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가보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템스강이나 한번 더 보자 하고 페달을 밟았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런던 거리를 달렸죠. 천천히 눈에 담으면서 체링 크로스를 지나고 화이트홀 공전을 지나고 도버 하우스를 지났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역에서 신호가 바뀌고 코너를 도는 순간 바로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눈앞에는 거대한 시계탑이 우뚝 서 있었어요. 빅벤. 첫날 봤던 그 감흥 없던 시계가 하늘 위에 있었어요. 우와. 그 거대하고 웅장한 느낌을 말로는 표현 못해요. 빅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심하지 마라. 런던에는 내가 있다. 그 건축 장르의 마스터피스 앞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게 너무 비현실 같아서 얼떨떨했어요. 그러다가 번쩍 생각났어요. 그럼 저 앞에는... 빅벤을 지나 앞으로 가보니까 이야 있었어요. 현대 건축의 백미, 20세기 새천년의 아이콘 런던 아이가 화려한 야경을 뽐내면서 템스강을 비추고 있었어요. 모든 게 영화 세트장 같았고 그 순간이 영화 같았어요.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순간이 그런 기분일까요? 잘했다. 런던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제가 런던에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거구나. 이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야. 너무 오랫동안 꿈을 갈망했잖아. 16년. 그 사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자친구도 떠나고 버젓한 직업도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지. 그게 너무 힘들었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구나. 이렇게라도 꿈을 이룬 기분을 경험해보고 싶었구나. 노력을 비틀거리게 하는 말들과 찰리 채플린의 자서전과 매일 밤 도서관에 남아 보낸 시간들, 그것들이 나를 런던으로 보낸 거다. 문득 슬퍼졌어요. 내가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저에게 고마워졌어요. 그날 저는 호스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첼시의 4성급 호텔을 검색했어요. 호텔방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하면서 저를 편히 쉬게 했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눈을 떴어요. 날씨는 맑았고 거리는 분주했죠. 런던의 청담동이라는 첼시의 거리를 걸었어요. 짐을 다 호스텔에 두고 왔기 때문에 체크아웃하러 가야 했어요. 가는 길에 먼저 봐야 할 곳이 있었죠. 찰리 채플린이 살던 집. 파우널 테라스 3번지.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캐닝턴 파크 뒤 빈민가에 위치한 그곳은 찰리 채플린이 아픈 엄마와 함께 지독한 가난을 견디던 곳이었어요. 다시 방문한 캐닝턴은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예쁘고 잔잔한 색감 너머에 가난의 색이 보였죠. 드디어 캐닝턴 파크가 보이고 찰리 채플린의 집이 가까워졌어요. 거리에는 노숙인이 보이고 소박한 옷차림의 아이를 등교시키는 엄마도 보였어요. 마침내 도착한 그곳에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주택이 서 있었어요. 아무 느낌도 안 들었어요. 그냥 집이었죠. 찰리 채플린이 자서전에서 회고하던 해지고 낡은 해골 같은 집은 보이지 않았어요. 몸을 돌려서 집안의 시선을 빌려 정면을 봤어요. 자서전을 보고 상상했던 도살장과 피클 공장, 마구간은 안 보였고 대신 탁 트인 공터 너머로 현대적인 빌딩들이 보였죠. 과거를 청산하고 새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멍하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말을 걸었어요. Hello, can you spare 5 please? 노숙인이었어요. 공손한 태도로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I'm sorry, I cannot speak English well. 저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가 말했어요. Oh, it's okay. Go on your way. 순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자전거를 타고 호스텔로 돌아오는데도 계속 맴돌았어요. 괜찮아. 너의 길을 가. 너의 길을 가. 그래. 과거는 다 지나갔어.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건 다 사라졌지. 지금의 나는 새로운 나야. 오직 현재의 나일 뿐이야. 난 앞에 있는 새로운 길을 가면 돼. 호스텔로 돌아와 체크아웃을 했어요. 그리고 리버티 백화점으로 갔죠. 저는 주저없이 잃어버린 날개 앞으로 갔어요. 옆에 있던 점원에게 말했어요. This one please. 점원이 선글라스를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가려는 그때 가격표가 보였죠. 350파운드였어요. 제가 급하게 붙잡았어요. Oh wait, I'm sorry. 그리고 옆에 있던 가죽 장갑을 하나 가리키며 말했죠. And this one. 리버티 백화점을 나왔을 때 한국 돈으로 63만원짜리 선글라스와 18만원짜리 가죽 장갑은 제 손에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마음속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상을 움켜쥐고 나왔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천사가 아닐까요? 인간인 줄 착각하고 땅 위에 사는 천사들. 그래서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는 걸지도 모르죠.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 긴 비행을 기다리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땅에 있을 또 다른 이상을 떠올렸죠.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와 편한 친구들과의 술자리. 3박 4일의 런던 여행은 한 도시를 여행한 것만 아닌 것 같았어요. 그건 하나의 도시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여행한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을 여행한 것이고 더 깊은 무언가를 여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무언가의 실체를 생각하다가 긴 여행을 마치는 짧은 소감을 내뱉었어요. 나는 나를 여행했다. 이제 땅으로 돌아갈래요.